어젯밤 74세 김양수 씨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챙겨 먹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채소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건강을 위해 매일 먹어왔던 채소가 사실은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를 넘긴 성인의 무려 70%가 알게 모르게 몸에 해를 끼치는 채소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그 채소가 몸에 좋다고 믿으며 계속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채소가 몸에 나쁘다니 말도 안 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 유명 의과대학의 최신 데이터를 봤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60세를 기점으로 우리의 몸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소화효소의 분비량은 40대의 약 절반으로 감소하고 혈당 조절 기능은 30%나 떨어집니다. 장의 방어벽 기능은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성은 잃어갑니다.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젊은 시절과 똑같은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최근 3년 사이 채소가 원인이 되어 응급실을 찾는 고령자가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위장의 염증, 혈당치의 급상승으로 장폐색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68세 박모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다량의 생채소를 먹었습니다. 채소니까 안전하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3개월 후 격심한 복통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발견한 것은 다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 꽉 막힌 채소의 섬유질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채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은 몸에 맞지 않는 채소와 맞는 채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채소는 아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해해 두어야 할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란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몸이 배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의 추적조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채소를 먹어도 60세 이전과 이후에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여러분의 위는 강력한 위산을 분비하여 어떤 음식이라도 분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위산 분비량은 20대 때의 절반 미만이며 소화효소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30분이면 소화되던 채소가 지금은 3시간이나 위장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채소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유해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식후의 속 더부룩함이나 메스꺼움의 정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혈당 문제입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에 의학계는 경악했습니다. 특정 채소를 먹은 65세 이상 참가자의 혈당치가 젊은 층의 2배 이상 급상승했던 것입니다. 그 채소는 의외로 감자였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2세 이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건강을 걱정하는 아드님의 권유로 흰 쌀밥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자는 선의에서였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이 씨는 심한 현기증과 비정상적인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자 혈당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뇨 합병증이 옵니다. 사실 감자의 당질은 흰 쌀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약해진 췌장은 이 급격한 당질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따라가지 못해 혈당치가 널뛰기를 반복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어 동맥경화가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치솟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매일 같은 식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종합병원의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세 넘은 환자분들 식단 지도할 때 가장 주의시키는 게 감자입니다.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드시다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3가지 위험한 채소 중 그나마 가장 가벼운 편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채소는 여러분의 장을 직접 공격하고 때로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채소는 색이 선명하고 얼핏 건강해 보이는 피망과 파프리카입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도 뛰어난 채소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은 장에게 이것들은 칼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소화기내과에서 진행된 충격적인 실험을 소개합니다. 65세 이상 50명에게 생파프리카를 먹게 했더니 무려 82%의 사람이 2시간 이내에 복부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장점막에 염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피망과 파프리카에는 캡사이신 유사 물질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튼튼한 장벽은 이 자극을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점막은 얇아지고 방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분이 장을 직접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따님이 만들어주는 알록달록한 샐러드를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초록 피망, 노란 파프리카. 보기에도 예쁜 샐러드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 정 여사님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진단명은 급성 장염. 의사가 식사 내용을 자세히 묻자 원인은 샐러드의 생채소였습니다. 특히 피망과 파프리카의 자극 성분이 약해진 장에 불을 지른 격이었습니다. 딸이 정성껏 해준 샐러드가 나를 잡을 뻔했다니. 정 여사님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더 심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피망을 계속 섭취한 고령자의 30%에서 만성적인 장내 염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염증은 통증이 크지 않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결국 장 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의 염증은 단순한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은 우리 면역 시스템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전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또한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서 장뇌축, 만성장염은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정 여사님은 피망과 파프리카를 살짝 볶거나 익혀서 드시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불에 익히면 자극 성분이 중화되어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익히기만 해도 속이 이렇게 편안한 것을. 정 여사님은 놀라워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부터 이야기할 3번째 채소입니다. 이 채소로 인한 식중독으로 실제로 목숨을 잃은 어르신도 계십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있을 겁니다. 바로 숙주나물입니다. 너무 친숙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설마 위험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식약처 통계나 관련 연구를 보면 고령층, 식중독 원인 식재료로 숙주나물 새싹 채소류이 항상 상위권에 듭니다. 왜 숙주나물이 위험할까요? 숙주나물은 95%가 수분입니다. 이 많은 수분이 세균 번식에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구입 후 하루만 지나도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강해서 세균을 죽일 수 있었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고 면역력도 떨어져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감염내과 조사 결과 생숙주나물을 먹은 70세 이상 고령자의 혈액에서 48시간 이내에 병원성 세균이 검출될 확률은 젊은 층의 8배나 높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최 씨는 아들 부부 집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시원한 냉채 요리에는 아삭한 생숙주나물이 듬뿍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라는 말에 기분 좋게 한 그릇을 다 비우셨죠. 그날 밤 최 씨는 심한 설사와 구토에 시달립니다. 39도의 고열과 탈수 증상까지. 가족이 119를 불렀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중증 식중독. 원인은 숙주나물에 붙어있던 병원성 대장균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일주일이나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신부전증이 와서 위험했을 겁니다. 며느리는 나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뻔했다며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위로했습니다. 며느님 잘못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생숙주나물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식중독 환자의 치사율은 젊은 층의 약 10배입니다. 특히 탈수로 인해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 쉽고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주나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30초 이상 확실하게 데치거나 볶을 때는 충분히 익히세요. 이것만으로도 숙주나물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3가지 위험한 채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자의 혈당 쇼크,
피망 파프리카의 장 자극, 숙주나물의 식중독 위험.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60세 넘은 몸을 지키고 활력을 주는 마법의 채소도 있으니까요. 이 채소들은 노화를 늦추고 병을 예방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법의 채소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그냥 시금치가 아닙니다. 최신 영양학 연구에서 밝혀진 시금치의 숨겨진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20년 추적 조사 결과입니다. 주 3회 이상 시금치를 먹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비결은 루테인과 엽산입니다. 루테인은 뇌세포의 산화를 막고 엽산은 뇌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 성분들이 노년의 뇌를 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84세 정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3년 전 할머니는 건망증이 심해져 가족 이름도 가물가물해지셨습니다. 이제 나도 치매인가 하고 낙담하던 때 의사의 권유로 매일 드시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 후 손자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더랍니다. 6개월 후에는 복잡한 요리 순서도 기억해내셨고 1년 후 인지기능검사 점수가 20점이나 올랐습니다. 의사도 놀라서 말했죠. 이렇게 좋아지시다니 기적 같습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드신 게 뇌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금치의 힘은 또 있습니다. 안과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시금치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75%나 막아줬습니다. 황반변성은 60세 이상 실명 원인 1위입니다. 매일 시금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무서운 병으로부터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마법의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여기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노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혁명적입니다.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먹는 고령자는 골밀도 감소가 또래보다 40%나 적었습니다. 즉,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절을 막아주는 겁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78세 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허리뼈가 주저앉는 압박골절로 누워만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회복하기 힘들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매일 찐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K를 섭취하기 위해서였죠. 6개월 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골밀도가 확연히 좋아진 겁니다. 1년 후 강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십니다. 브로콜리가 내 다리를 돌려줬어.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법의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여주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당근이 혈당 조절에도 좋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의외죠? 당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고 인슐린 기능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채소는 몸을 속부터 바꿉니다. 하지만 그냥 먹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밀 조리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의 열쇠입니다. 조리법에 따라 영양가 차이가 최대 10배나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잘못 요리하면 독이 되고 잘 요리하면 약이 됩니다. 꼭 지켜야 할 황금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규칙의 생식은 절대 금물. 생채소가 건강하다는 건 젊을 때 얘기입니다. 세균, 소화 안 되는 섬유질,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 생채소는 60대 이후 몸에 부담만 줍니다. 전라도의 71세 한모 씨는 건강하겠다고 매일 생채소 녹즙을 드셨습니다. 결과는 만성위염과 속쓰림이었습니다. 의사 말대로 익힌 채소 숲으로 바꿨더니 2주 만에 싹 나았습니다. 규칙 2시간과 가열의 마법. 시금치는 끓는 물에 딱 30초만 데치세요. 그래야 나쁜 성분은 빠지고 영양 흡수율은 3배가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다 파괴됩니다. 브로콜리는 전자레인지에 2분 찌는 게 최고입니다. 항암 성분을 지키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규칙 3 기름과 함께. 당근은 올리브유나 식용유에 살짝 볶으세요. 그냥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무려 9배나 높아집니다. 제주도의 69세 윤모 씨는 당뇨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당근을 기름에 볶아 매일 드시고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8.2에서 6.0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주치의도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칭찬했답니다. 보관의 비밀. 채소는 사는 순간부터 영양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관하세요.
시금치는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서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눕혀두면 영양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세요. 얼리면 세포벽이 깨져서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당근은 신문지로 감싸서 싹이 나는 쪽을 위로 가게 세워두세요. 흙 속에 있는 것처럼 해줘야 오래갑니다. 먹는 양과 타이밍. 하루 채소 300질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세요. 소화 안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주먹 한 줌 정도씩 나눠 드시는 게 황금 비율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채소부터 드세요. 그래야 혈당이 튀는 걸 막고 배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한 건 피하고 좋은 건 올바르게 조리해 먹는다. 이것만 지켜도 남은 인생이 바뀝니다. 80대에도 총명하고 90대에도 네 발로 걷고 100세까지 가족과 웃으며 사는 삶. 꿈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위험한 채소는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내일부터는 마법의 채소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직 멋진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으로 그 문을 열어보세요.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